세반도랍니다. 이제 집합 건물 세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목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제 아는 지인인 소장님께서 이 예산을 작성을 하는데 예산에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설명드렸는데 그걸 여러분께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산에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용, 관리의 비용, 순자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W 위탁사 소장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그걸 제가 밑에다가 좀 썼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관리 비용의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저희가 장기수선비로 부과하기 위한 장기수선 충당금이죠. 그래서 장기수선비 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부과를 하고요. 관리비가 들어온 후에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비를 장기수선 통장으로 대체할 때는 관리비 자체가 재예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장충 통장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부과를 할 때는 장기수선비 대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하고요. 요 장기수선비에 대해서 예산을 적립하는 거죠. 어디서 적립하냐? 관리 비용에서 적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고 2026년 동안 매달 장기수선비를 걷기 위해 12분의 1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 내죠. 그리고 이는 장기수선 계획서에 의거해서 적립합니다. 유일하게 예산이 아니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따라서 적립하는 독고다이가 바로 장기수선비죠. 첫 번째, 관리 비용에 관련된 장기수선비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 비용의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혹은 예치이자 전입액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법적으로 별도로 예치해라 라고 쓰여있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구분 징수 항목이고요. 얘만 유일하게, 다른 거는 살고 있는 사람, 즉 입주자가 아니라 사용자 플러스 입주자가 모두 내지만 유일하게 입주자, 즉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입주자 거니까 별도 예치하고 거기서 나온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뭐로 해야 된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해. 거기다 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2026년 내에 발생하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 이자 수입 중에서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를 제외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이자가 이자 수입이 발생했을 때 전표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통장에 돈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8,460원이에요. 하지만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 즉 미리 떼간 세금, 이자에 대한 세금 때문에 이자 수입 자체는 10,000원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진짜 들어오는 돈은 8,460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10,000원으로 잡고 나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선납법인세를 법인세 비용이라는 관리 외의 비용과 이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라는 자산을 상계 처리해 주죠. 이자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관리의 비용을 발생시키니까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 예치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장기수선 충당금에 넣어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치이자 전입액이라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계정 과목, 즉 관리 외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가지고 얘를 장충인 비유동 부채에 넣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관리 외 비용의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즉 무슨 얘기예요? 2026년도 예산을 짰다 그러면 2026년도 안에 이 내에서 발생하는 관리의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관리의 비용에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을 기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짜는 거니까요. 앞에 거는 관리 비용, 이 뒤에 거는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 짜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말씀드렸죠. 예치이자 전입액이라는 계정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할 때, 세 번째로는 이익잉여금 중 입주자 기여분을 장기수선 충당으로 적립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산을 짤 때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 외의 수익과 관리 외의 비용은 동일하나요? 관리 외 수입이 더 크죠. 관리의 비용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둘이 똔똔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남아있는 순수한 이익잉여분을 처분을 해줘야지 그 수익과 비용이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 한번, 근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 기여 수입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공동 기여분, 즉 뭐예요? 공동으로 기여한 분, 그 입주자와 사용자가 같이 기여한 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나 입주자 기업 예비비 적립금으로 변경이 되게 되죠. 자, 이걸 어떻게 처분하냐? 2020년 12월 31일에 법인까지 법인세를 빼고 순수한 단기순이익이 나와서 입주자 기여 수입을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분하기 위한 예산을 이익잉여금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입주자 기업은 단기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은요. 입주자 기여 수입, 관리의 수입에서 입주자 기여 관리의 비용을 뺍니다. 그럼 법인세를 내기 전에 단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관련해서 이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여러분 임의의 수예요. 이거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자, 2억 미만은 11%,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이자 수입의 100%, 기타 수입의 50%를 송금 산입해 줍니다. 그래서 1억에서 4천 빼니까 6천 남았고, 요거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했더니 60이었고, 그러면 5940000이라는 입주자 기여 수입이 순수한 단기 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적는 게 2월 이익잉여금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예산은, 장기수선비에 대한 예산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관리비용의 장기수선비, 두 번째로 관리의 비용의 예치이자 전입액,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자 수입을 장기수선 충당으로 전입하는 거. 근데 그게 관리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관리의 비용을 써주는 거고요. 관리외 비용에다가 여기 기재해 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익과 관리외의 수익과 관리외의 비용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써야 된다.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기 위해서 이익잉여금까지 같이 기재해 준다. 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듣기가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